너네 항공기 만들지 마.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망하게 생긴 거야. 우리 그러면 항공기 안 만들면 뭐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건 진짜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야. 그래가지고 안사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 브랜드의 차 중에서 아는 게 있어? 저 아는 게 진짜 없는데 그래도 벤츠나 BMW, 아우디 그런 거는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그거를 독삼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브랜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개, 벤츠, BMW, 아우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사랑한단 말이야. 럭셔리 카든 프리미엄 차든 유독 이 독삼사 차량만이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그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얘기를 하려면 사실 우리가 독일 역사를 조금 알아야 돼. 왜 이런 자동차 산업과 독일이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근접한 역사서부터 조금 얘기를 해보면, 유럽의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19세기에 유럽은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야. 예전에는 어떤 자원 채취나 자원을 활용한 경제 활용이 메인이었다면 그걸로는 우리가 경제 발전이나 이 성장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19세기에 시작. 이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강풍이 일어나.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돼서 영국이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게 돼. 그러면서 굉장히 정교한 기계들이나 또는 그런 어떤 산업과 관련된 물품들, 기계 같은 것들이 많이 생산되고 발전되고 되게 정교하게 나왔어. 근데 이 독일은 영국에 비해서 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였다.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영국보다 기술이나 시설 등이 딸린 주자였어. 그러니까 독일은 영국에서 잘 만들었던 물품을 가져와서 싸고 빠르게 만들었어. 그래서 가성비의 영국 물품들을 카피해서 만들었던 거지. 독일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기술 집약적으로 나라를 발전시켜야겠다. 이 산업혁명에 가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서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제부터 독일은 기술국가다 라고 선언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마이스터제, 장인제라는 건데, 이 독일에서는 마이스터를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만큼이나 우대하고 존경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라 자체가 장인 정신을 갖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대해주고 존중해줬거든. 그래서 독일에서의 이 마이스터제가 독일 산업 발전에 어떤 기반이 되었다. 그런 어떤 역사적 바탕에서 칼 벤츠라는 사람이 나타나.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벤츠의 시초야. 벤츠의 창업자이기도 하고, 칼 벤츠가 그 당시에 최초의 4륜, 바퀴 4개 달린 내연기관 자동차를 처음 개발해. 이게 이름이 뭐냐? 페이턴트 모터바겐.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는 자동차를 처음 개발한다. 이 자동차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 당시 풍토가 어땠냐면 자동차는 위험하고 시끄럽고 불편하고 크다. 왜냐면 그때 이제 마차 타고 다니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차는 너무 잘 만들었는데 할 줄 모르는 거야. 그걸 지켜보던 부인 베르타 벤츠. 베르타 벤츠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진짜 굶어 죽겠다 라고 생각해서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직접 보여주자라는 결정을 해. 그래서 이 베르타 벤츠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한테는 나 친정 갔다 올게 하고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타고 친정으로 가. 그 거리가 정확하게 102km였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막 깔렸겠어? 오프로드로 되어 있고 길이 엄청 험했겠지. 그런 상황에서 베르타 벤츠가 페이턴트 모터바겐을 타고 두 아들을 태우고 진짜 102km를 달려서 친정에 도착해. 그리고 남편한테 전보를 딱 때려. 우리 무사히 도착했어. 이게 독일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 102km를 달려도 문제가 없다라는 안정성과 신뢰성, 그리고 이 아이들과 여성이 운전해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 페이턴트 모터바겐이 그때부터 엄청 팔리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지. 그게 몇 년도였냐? 1886년. 그 당시에 이 칼 벤츠라는 사람 혼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야. 독일의 이 어떤 기술 집약적인 그런 풍토 때문에 자동차를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어. 4륜 4바퀴를 가진 차량을 개발하고 있었던 고틀리프 다임러라는 사람도 있었어. 그러다가 독일이 1900년도 초반 들어오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돼. 1914년에 시작해서 1918년에 끝나. 독일은 패전국으로 전쟁이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벤츠와 BMW와 아우디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BMW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생겨난 회사라고 보면 돼. BMW를 풀어서 얘기하면 바이에른 모터 제작소야. 그래서 BMW 동그란 마크 보면은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테두리가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 이게 뭐냐면 바이에른을 상징하는 깃발의 색깔이 흰색과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거를 프로펠러로 이렇게 돌리면 지금의 로고 모양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BMW는 뭘 했냐? 항공기의 엔진을 만들었어.
전투기 엔진을 만든 거지. 독일의 항공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된 업체였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아우구스트 호르히라는 사람이야. 이 호르히도 굉장히 천재였어.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어떤 마케팅이 되게 약해. 고집도 세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제 호르히라는 브랜드명을 갖고 시작해. 근데 이런 고집과 가격에서의 타협을 하지 않는 그런 성향 때문에 경영진흥위에서 쫓겨나. 이 호르이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또 호르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차리려고 했던 거야. 근데 호르이에서 그거 상표권 위반이야. 호르이 쓰지 마. 라고 했던 거야.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이 독일어로 호르이가 가자라는 뜻이거든. 간다, 가자라는 뜻인데 요걸 라틴어로 바꿨더니 아우디가 된 거야. 그래서 호르히를 라틴어로 하면 아우디가 돼. 아우디라는 회사명으로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게 되지. 그래서 벤츠, BMW, 그때는 정식 아우디는 아니었지만 아우디라는 이 회사들은 독일의 전쟁 군수물자를 제작하는데 사용돼. 그래서 1차 대전에서 BMW는 항공기 엔진, 벤츠는 뭐 전차라든가 또는 그 운송수단 그리고 국빈들을 위한 자동차들을 고급 세단들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군용 트럭, 군용차 이런 이동수단 이런 것들을 제작하게 돼. 그러면서 1차 대전이 패전해. 그때 1차 대전의 어떤 그런 군수 장비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얘네들이 엄청난 기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쳤어. 그러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돼.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큰 배상금을 내게끔 되어 있어. 그리고 그런 조약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항공기 제작 금지. 너네 항공기 만들지 마.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특히 타격을 받는 애가 누구야? BMW지.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데 항공기 제작을 하지 말라고 돼 있는 거야. 망하게 생긴 거야. 이런 알루미늄 합금도 남고 기계 설비들도 다 남아있는데 우리 그러면 항공기 안 만들면 뭐해?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결정을 하냐? 냄비, 프라이팬 이런 주방용품을 만들어. 이건 진짜 실질적인 역사적 사실이야. 그걸 만들어서 팔아. 근데 걔네들이 어땠겠어? 그 제품들이 엄청 좋았던 거야, 품질이. 왜냐하면 항공기 엔진과 항공기 기체들을 만들던 회사에서 냄비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제 합금 기술이라든가 제조 기술이 남달랐던 거지. 그래서 이걸로 어쨌든 얘네들을 팔아. 팔면서 이 기간을 연명하게 돼. 근데 벤츠나 아우디 이런 데는 어찌 됐건 간에 자동차를 만들지 말라는 조약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계속 만들어. 얘네들이 이제 배상금을 납부해야 되고 초인플레이션 시대가 와. 아침에 자동차 한 대 사. 그리고 저녁에 이 자동차 한 대를 팔지. 그러면 같은 돈으로 다음 날이 되면 자동차 한 대 타이어 하나 살 수 있어. 그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빠르고 높았던 거야. 그런 시대였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떻게 사 사람들이. 그래서 자동차 사람이 굉장히 쇠퇴. BMW는 어쨌든 냄비 이런 생필품들을, 벤츠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고급차, 국빈차 이런 럭셔리 세단을 만드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야. 근데 중소형의 서민들을 위한 차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은 버텨. 하지만 쉽지 않았어.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가 그 당시 엄청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합병이 시작돼. BMW는 어쨌든 그렇게 자기네들이 버텼고, 벤츠 같은 경우에는 얘네도 어쨌든 경영이 되게 어려웠단 말이야. 자동차가 안 팔리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다임러랑 칼 벤츠의 벤츠가 합병을 해. 그래서 그 당시에 회사 이름이 다임러 벤츠였어. 근데 지금 우리가 메르세디스 벤츠라고 하지. 메르세디스 벤츠는 다임러 벤츠의 브랜드야. 다임러 벤츠가 예를 들어서 모회사라면 자회사가 메르세디스 벤츠가 된 거야. 메르세디스는 어디서 나왔냐? 다임러의 회사에서 잘 팔리던 차 이름이 메르세디스였어. 그래서 다임러 벤츠로 얘네들이 합병을 해서 운영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시기였어. 자, 그럼 아우디는 어떻게 되냐? 아우디라고 성치 않았어. 걔네들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자동차도 만들고 자전거도 만들고 갑자기 가구도 만들고 갑자기 타자기 만들고 막 이랬어. 자동차 같은 고가품이 팔리지가 않으니까. 이때 아우디는 4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게 돼. 아우디, 데카베, 호르히, 쫓겨났던 회사, 반더러, 이렇게 해서 4개의 회사가 합병을 하게 돼. 그래서 지금의 이 4개의 회사가 합쳐져서 지금 아우디의 4개의 로고가 생긴 거야. 그래서 4개. 그래서 로고가 4개인 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합병을 하고 나서 이름이 오토 유니온이라는, 그렇게 해서 얘네들도 버틴 거야. 자, 1929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져?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시작. 대공황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다. 이 미국 대공황이 아무래도 어려운 독일 경제에 더 큰 타격을 갖고 와. 왜 그랬을까? 1차 대전 후에 미국은 독일한테 돈을 빌려줬어. 내가 돈을 빌려줘서 너네 공장을 돌려. 그걸 팔아서 배상금으로 갚아. 빌려준 거야. 이자를 받고. 근데 미국에서 대공황이 와. 돈이 안 와. 그럼 독일도 엄청 힘들어지겠지. 얘네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 자전거에다가 타자기 이런 걸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팔아서 걔네들이 연명을 하고 있어. 그러다가 1933년에 누가 나타나?
히틀러가 나타나지. 히틀러가 당수로 있는 나치당이 집권을 하는 시기가 1933년이야.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아예 선포를 해버려. 우리 배상금 안 갚을 거야? 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게 생겼는데 배상금 어떻게 갚아?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살릴 거야. 요런 공약으로 사실 히틀러가 당선된 거야. 총리로 당선돼가지고 그렇게 집권을 하자마자 배상금 갚는 걸 이제 끊어버려.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써?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쓰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해. 그러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할게. 라고 해서 폭스바겐이 탄생해. 싸고 가성비 있는 자동차를 만들어! 그리고 그걸 국가 지원금으로 밀어주고 세금 없어? 지원금 있어? 대출 돼? 해서 자동차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우토반 건설이 시작돼. 아우토반은 제한 속도가 없는 독일의 3,800km 구간의 고속도로야.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동차 국가 산업을 위한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면 실업률의 해소였어. 실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배상금 낼 돈으로 니들 임금 줄게. 고속도로 만들어. 근데 이 아우토반은 권장 속도가 있긴 하지만 속도는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떤 차가 나와야 돼. 아우토반은 무제한이야. 완전 고속주행하고 차량을 테스트하기 너무 좋은 그런 구간이었던 거야. 여기서 살아남는 고성능 차들이 나오기 시작해. 벤츠, BMW, 아우디 이런 데서.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이 다시 막 부활하기 시작하지. 자, 그래서 33년에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배상금 끊고 자동차 산업 막 밀어주고 이제 독일이 내부적으로 막 살면서 히틀러가 어떻게 돼? 신성화된 거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일의 제국주의가 재탄생해. 그러면서 헝가리를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발발합니다. 그러면 아우토반 또는 국가 지원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술 집약적인 업체들이 어떻게 쓰이겠어? 무기 제조를 위해서 이제부터 쓰이기 시작한다. BMW는 다시 전투기 엔진을 만든다. 근데 그 조약이 있다고 하잖아. 깬 거지. 히틀러는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는 패전국에 대한 사기 조약이다. 우리는 안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베르사유 조약이고 나발이고 없어 이제 전쟁인데 뭐. 그래서 BMW가 다시 비행기의 엔진을 만들게 돼. 이 당시에 BMW, 벤츠, 오토 유니온이지. 이런 애들은 엄청난 기술 발전을 거든. 왜? 테스트할 게 너무 많아. 아우디는 특히나 군용 트럭, 군용 차, 이동수단을 많이 만들었거든. 얘네들이 보급을 하러 가. 중간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 길이 잘 닦여 있겠어, 안 닦여 있겠어? 안 닦여. 바퀴가 빠지면 돼, 안 돼? 이런 험로도 개척할 수 있어야 되고 중간에 쓰면 안 되는 내구성을 갖춰야 되고 그런 튼튼한 차와 고성능의 차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오토 유니온은 사륜구동. 이 사륜구동에 특화돼서 지금 현재 아우디가 유명해진 꽈트로. 아우디의 사륜구동 시스템 꽈트로가 사실 그때 시작된 그런 기술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BMW는 아직까지는 오토바이랑 항공기만 만들고 있는 거야. 벤츠는 전투기 엔진도 납품을 했지만 탱크도 만들었어. 옛날 자료들 보면 탱크 안에 엔진이 벤츠가 들어있어. 벤츠 로고가요? 다임러 벤츠. 그렇게 해서 1945년이었어. 독일이 또 졌어. 독일이 다시 패전국으로 소련과 미국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여기서도 독일이 소련과 미국으로 나뉘어서 반반씩 쪼개지게 돼.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그 다음에 무슨 싸움이 시작돼? 이념 싸움? 이념 싸움이 시작되지. 이데올로기 싸움이 시작돼. 이거를 콜드워라고 합니다. 냉전 시대라고 하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동독과 서독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아니게 돼. BMW, 벤츠, 아우디 이런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직후보다 사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 왜냐하면 1차 대전 때는 그래도 본토가 당하진 않았거든. 2차 세계대전 때는 본토가 폭격 맞고 완전 난장판이 됐어. 공장 막 이런 거 다 날아간 거야. 그래서 BMW는 다시 냄비를 만들어.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야. 다시 냄비와 자전거와 이런 걸 만들게 되고 얘네들이 또 패전국으로 되면서 무기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조약이 또 이루어졌어. 이제는 항공기가 아니라 무기를 못 만들겠어. 근데 미국이 어쨌든 서쪽을 점령했는데 이거를 어쨌든 운영하고 지배해 나가기 위해서 자원이나 뭐 물자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벤츠에 야 너네들은 군용은 안 되고 일반 차랑 앰뷸런스 같은 거만 만들어. 그거는 허락해줄게. 이렇게 된 거야. BMW는 냄비 만들고 프라이팬 만들고 연명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공산주의가 퍼지는 거에 대한 거의 알러지가 있던 시기였어. 공산주의가 퍼지면 안 된다. 배가 고프면 공산주의에 물든다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특히 서독 애들 너네들은 배가 고프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한테 이제부터 경제적으로 풀기 시작해. 자동차 만들어서 우리한테 공급해. 이렇게 하면서 자동차를 다시 얘네들이 만들기 시작해. 근데 어떻게 돼 있어 독일이 기술이 엄청 올라와 있지. 재건을 금방 한 거야. 금방 하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그 기술이나 레벨이 엄청 높아져 있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무기를 제작하던 벤츠와 BMW, 아우디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통한 그 어느 나라와도 상대할 수 없는 기술적
상위에 놓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전쟁 이후서부터 그 나왔던 승용차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 차들로 발매가 될 수 있었던 거다. 이게 독일 3사의 역사. 자,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유독 이 독일 3사의 차량을 사랑하는 것일까?